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자, 오늘도 오후장 돌아왔습니다. 그 오늘 상승하는 화요일장입니다만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때다 싶은 그런 확신까지는 조금 없나 보죠. 완만한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오후장의 흐름입니다. 네, 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네. 오르는 게 어딥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조금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진표 공개 전에 우선은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전문가님들 칭찬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렇죠. 네, 어제 파인테크닉스 우승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 급등하더라고요. 잘 가더라고요. 네,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칭찬해드립니다. 예지 수준이었습니다. 코멘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폴더블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KH 바텍부터 시작해서 네. PI 뭐 첨단 소재, 파인테크닉스 일단은 지금 계속 앞으로 올라갈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승폭이 지금 테마가 지금 도는 상은 아니죠. 비수기 시즌이에요, 사실은. 네. 핸드폰 시장은 왜냐하면 새로운 또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면 상당한 어찌 보면 선전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김용호 전문가께서도 네. 좀 뿌듯하시죠? 매우 뿌듯하죠. 많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말했던 바로 그 미인주가 오늘 바로 시세를 뿜어냅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어떤 종목이 미인주가 될지 많이들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도 받고 있고 바이든이 방한한다 이러면서 뭐 정책 기대감을 받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진표 공개 전에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얘기 다 나누고 나서 네, 인사를 이제 인사를 나누네요. 제가 먼저 했어야 됐는데 순서가 약간 이상해졌네요. 네, 그럼 바로 대진표 한번 볼까요? 예. 네. 자,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8강의 1라운드부터 말씀을 드리죠. 후성 대 소울브레인의 대결입니다. 두 종목 모두 반도체와 2차전지 뭐 다 핫한 쪽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데 고실적 기록하면서 오늘장 정말 뭐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승자는 누가 될지 1라운드 대결 주목해 보시죠. 네, 그리고 2라운드는요, 2차 전지 관련주, 이 부품주를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조금은 생소했던 종목들인데, 상신 EDP, 그리고 성우 하이텍, 2차 전지 모멘텀 받으면서 올라왔거든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분석해 볼게요. 자, 3라운드 대결은 세아제강 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강철의 한판 승부라고 할까요? 철강이 누가 뭐래도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요즘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세아제강. 승부의 향방이 궁금해지는 3라운드의 대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죠. 실적으로 엮어볼 수 있겠습니다. 영원무역 호실적 기록했습니다. 비수기에도 이례적인 호실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에도 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SM도 이번에 실적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비교해보면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좋은지 함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도 대진표가 구성이 됐습니다. 뭐 실적도 좋고 주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아주 눈에 띄는 종목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어떤 종목이 미인주가 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라운드 대결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대결은요. 후성 대 소울브레인 바로 이 두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종목 중에 나는 이 종목이 더 낫습니다. 판단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선택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골라주시는 동안에 오늘도 이슈 토킹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20일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 이러면서 뭐 최근에는 기아차도 좀 탄력을 받았었고 맞아요. 현대차 비롯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 이번에 방한 기대감, 진짜로 수혜를 입을 섹터가 어떤 종목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형호 전문가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일단은 현재 주식시장이 대외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뭐 러시아 지금 침공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거기 이제 원자재가 폭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우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최근에 하락을 많이 한 까닭에 이러한 작은 작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네. 이러한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그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방산주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뭐 이러한 시즌 때 꼭 이제 네. 북한이 관심을 꼭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뭔가 한 방을 터뜨리려고 하죠. 네, 거기에 이제 내면에는 나도 뭔가 지금 관심 가지고 먹을 거 내놔라. 약간 이런 느낌도 그렇죠. 너네 없다고. 땅 들어올 거 아니지? 네, 약간 없다. 이런 네,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가로 이제
내일 11시에는 안보리 회의도 잡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정부가 그런 말도 했는데 그 한미 정상회담 중에 또 그러한 이슈들이 나오면 방산주들이 한번 테마적으로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대표적인 주로 이제 빅텍이나 스페코가 있는데 네. 그러한 종목들은 근데 사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금방 이렇게 꺼지는 냄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고수적으로 훈련이 되신 분들만 예.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건 좀 고난이도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길게 보신다면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한국 큰 종목들. 네, 맞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을 건드시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로 뭐 국내 재계 그룹 총수들과도 같이 동반해서 만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이슈들을 봤을 때 지금 현대차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 네. 이슈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이번 시점을 토대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업종에 계속되는 그런 강세를 좀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조지아 공장에 공장을 만약에 세운다 그런 구체적인 뭐 계획안들이 한 번 더 나온다면 뭐 예. 이제 그 관련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들 뭐 구형테크라든지 화신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또 한 번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부품주들까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초반에 이렇게 관심 종목에 설정을 해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거기 이제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직접 그 CEO 이름을 대두를 했어요. 거론을 하고.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대사가 아마 와서 예. 얘기를 하던 중에 아진산업의 CEO가 좀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어허. 얘기를 하면서 아진산업이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네. 저도 그때 장을 볼 당시에 그 연관이 되고 있는 이슈를 찾고 있었는데 네. 조지아 공장이 아니라 그쪽으로 먼저 갔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조지아 공장에 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대장주들이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돌면서 바뀌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차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주. 저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그때 이제 총수들을 불러놓고 땡큐 이러면서 웨이퍼를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제가 너무 땡큐 죄송합니다. 영혼이 없었죠. 예. 네, 시장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영혼이 좀 없었습니다. 네, 땡큐. 네, 그랬는데 아무튼 그 웨이퍼에 대한 그런 관심도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삼성전자 앞으로 이 파운드리에 대한 그런 전환점을 맞이를 하면서 주가도 다시 한번 오르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언뜻 이 김영우 전문가께서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이든의 방안을 계기로 그동안 모두 기다려왔던 뭐 자동차 맞아요. 아니면 반도체 네. 이쪽에 새로운 기회가 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일호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 특징이 예.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이에요. 그렇죠. 자국 이익이죠. 예, 자국 이익이고 일단은 지금 북한 지금 동북아 정서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만큼 더 불안한 곳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일단은 핵폐기 일단은 그게 메시지를 당겨주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오면 이제 저 평택이라든지 미군 기지에 이제 하고 대부분 저쪽 휴전선 쪽 가서 이제 안보에 관련된 것도 연설을 많이 하거나 또 메시지를 대부분 전합니다. 지금까지 예. 줄곧 대통령 다 그래 왔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원하는 거냐면 보수당이 아니고 지금 일종의 민주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미 소파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그다지 크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실질적인 이익의 노선에 반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그걸 앞서서 지금 우리가 제일 크게 오히려 메시지가 크게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북한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으로 인정했죠 최근에. 자, 그러면 북한에서 예컨대 세계적인 뭐 바이오 회사 뭐 화이자스 나오는 거라든지 뭐 우리 모더나 준다고 해서 받을 것 같습니까? 받은 지연정 그거를 운송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콜드 스토리지가 없단 말입니다. 네. 자,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치료제가 들어온다고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10배가 뛴 종목이 있었어요. 대한과학, 콜드체인이죠. 대한과학, 서린바이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전에 어떤 일이 생겼다는 과정을 한번 예시를 한번 보면서 주가를 흔들어 봐야 돼요. 그게 10배 올라도 10배가 됐어요. 그래서 서린바이오 같은 거 8배 정도 올랐거든요. 예. 5천 원이 한 4만 1,000원까지 올라갔나? 와. 올랐으니까 대단했죠. 네. 자, 그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미 대통령이 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입니다. 쇼티지 현상. 반도체. 네, 요즘 반도체죠. 계속 이슈되죠. 근데 반도체인데 미국의 공장이 들어서는 건 원하지 한국의 공장이 들어서는 아무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각 주마다 주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주에 세금이 저렴한 주가 바로 텍사스 관련 이쪽이 주예요. 그쪽이 그래서 세금이 텍사스 얘기가. 예, 항상 그쪽이 쌉니다 원래.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 뭐 공장이 만들고 그러면 인력적인 것도 유입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노동력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공장을 만들게 되면 첫 번째 인프라 사업을 해야 돼. SOC 사업. 예. 땅을 넓힌다든지 전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관련돼 있는 인프라. 뭐 현대 산업 뭐 현대 건설 기기라든지 예. 이런 관련 종목도 같이 올라갈 거고 일단은 자동차도 분명히 됐겠죠. 2차 전지 관련되니까. 예. 근데 좋은 게 뭐냐면 2차 전지에서 전해질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유리해요. 오늘 금방 발표 금방 설명도 전해질 관련된 후성이라든지 예. 솔브레인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하기 왜냐면 화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인허가적인 부분이 아직 미국이 좀 약간 느슨합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이 되게 느슨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들이 대거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좀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미국에서 수출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대두하고 밀이에요. 그래요? 예, 대두하고 땅이 밀이에요. 좀. 넓으니까요. 대두하고 밀이죠. 미국이 수출하는 건 우리 농산물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뭐 CJ 제일제당부터 시작하고 사조 동화원, 그다음 밀가루 대한제본, 아니면 요즘 튀김가루도 중요한 밀가루 들어가거든요. 뭐 그럼 삼양사. 이쪽은 당분간 뭐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농업기계 관련 종목들이 예. 우리가 대동 많이 아는 게 보통 제가 항상 얘기해도 대동이라든지 뭐 TYM이 TYM. 아니에요. 원래 LS가 더 농기구 더 잘 만듭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LS 만들어요. 전선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LS는 또 우리가 골드바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요? 예, 한국 거래소하고 그다음에 LS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못하는 수많은 수천 개 종목들을 예. 싹 한번 쏘아보면 네. 미국의 이익적인 부분과 우리의 이익적인 부분을 잘 보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진출을 하는 기업들을 잘 관찰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쪽으로. 미국 쪽으로 진출하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 그 다음에 아.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예. LNF라든지 전해질 관련 주들 그런 네. 주들 후성, 솔브레인 이런 업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를 보시면 충분히 왜냐하면 땅이 넓기 때문에 공장 네. 부지도 크고 그다음 당연히 매출도 높고 이익도 높고 그다음 세금적인 부분도 한국보다 저렴하고 노사적인 부분도 네. 좀 리스크도 없고 하니 상당히 이렇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반 시설이 많이 뺏긴다는 거죠. 눈앞에 이익은 올 수 있겠지만 예. 그런 것도 항상 계산을 하면서 네. 주식을 보다 경제적인 안목을 좀 넓히는 부분도 좀 중요하다 봅니다. 미국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SMR 소형 원전.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같은 경우 또 원전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예. 대장주가 한신기계라든지 일진파였는데 한 20일 거래 동안 계속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데 우진이라든지 태광, 우진. 예, 이런 서정 기전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번에 부산에 그때 했었던 그 원전 산업회 끝나고 난 뒤에 네. 산업군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이것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아무튼 올해 굳이 장은 안 좋지만 네. 이게 개별 섹터에서는 상당히 또 돋보이는 종목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바이든이 몰고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지금 최근에 거론됐던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을 다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비료사로 관련돼서 뭐 SMR까 원전까지 그러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쪽으로 새로 또 진출하는 영역을 갖고 있는 곳 그러니까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쪽 이쪽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 고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후성과 솔브레인이 있는데요.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시죠. 진짜 두 개 다 좋은 종목이에요. 네. 2차 전지 전액이 2차 전지 한 14%를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이게 없으면 포칼이라든지 이 충전 이런 것도 상당히 힘든 그렇죠. 전액 관련된 종목이기 예. 때문에 근데 솔브레인도 상당히 좋지만 네. 구성이 오늘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오늘 또 퍼포먼스도 많이 보여주고 또 소재 부분도 어닝스 프라이즈도 기록했기 때문에 좀 네. 후성으로 가겠습니다. 최인호 네. 전문가의 선택은 후성으로 결정이 났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는 솔브레인을 골랐습니다. 솔브레인. 그래요? 역시 네. 의견이 바로 또 1라운드부터 엇갈리고 있는데 네. 그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님. 간략하게. 네. 네, 후성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4월 13일이었죠. 예. 그때 이제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고 그때 이제 이미 목표가가 한번 달성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보다는 네. 새롭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는 네, 그런 종목인데 갈 길이 아직 남아 있는 곳 네, 쪽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솔브레인도 마찬가지로 예. 25만 8천 원의 목표가가 이미 한 번은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시 한번 조정이 오고 있고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지금 이제
아웃퍼폼이 기대가 되는 그런 시즌이 왔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최근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소재 업체들에 대한 그런 판가전이라든지 그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도 전액 사업을 하는데 그게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오늘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고 또 어제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이 또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쇄 효과가 일어나면서 솔브레인이 앞으로 더 잘 가지 않을까.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네. 더 확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 둘 다 지금 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예. 이번에 이 산업통상부 장관인가요? 그 후보께서 이제 펀드를 한번 조성을 할까 하는데 2차 전지랑 반도체를 하나 묶어서 하겠다. 그러한 소식도 솔브레인의 주가를 지금 견인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솔브레인을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최인호 전문가님이 후성 관련해서는 실적도 좋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솔브레인 관련해서는 또 김영우 전문가님이 좋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이번에 엇갈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상당히 승부가 좀 아슬아슬하게 났네요. 자, 후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59% 득표하면서 1라운드의 승자는 바로 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솔브레인도 이 실적도 좋게 나왔다고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으니까 네.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는 게 더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2차 전지 전액에 대한 그런 실적이 다시 한번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 네. 솔브레인도 다시 한번 또 플러스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이제 저번에 25만 8천 원을 넘어서 이제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29만 원까지 보고 그 다음 매물대죠. 그 다음 매물대까지 보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지금 진짜 많이 오르고 있는데 26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29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올라가는 종목은 후성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2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2라운드의 대결은 상신 EDP 대 성우 하이텍의 대결입니다. 이 두 종목 상신 EDP 2차 전지 관련해서 볼 수가 있겠고 성우 네. 하이텍은 뭐 전기차부터 수소차까지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담당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 두 종목 중에 승자는 누가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골라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상신 EDP와 성우 하이텍 어떤 선택일까요? 자, 이게 그러니까 상신 IP 같은 경우에는요. 상신 EDP 요?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지금 종목 자체가 이 배터리 2차 전지에 이제 우리 통이라 불리는 네. 막 각형, 뭐 원통형, 가형, 그러니까 원통에 들어가는 지금 통을 캔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엑셀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하나에만 집중돼 있어요. 어차피 2차 전지에 꼭 필요한 소재입니다. 예. 근데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도 하죠. 라이다 기술도 지금 보급하려고 이거 자율주행 자율주행 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에. 예, 그렇죠. 그다음에 배터리 전체적인 케이스 경량화 만들어서 케이스를 하는데 어찌 보면 기본적인 섹터를 계속 순환적으로 돌 때에는 어찌 보면 성우 하이텍이 되게 유리해요. 이것저것 다 하니까. 예, 단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왜 오늘 같은 경우는 상신 EDP를 손을 들냐면요. 네. 이 자체가 한 종목이 2차 전지에 특화되어 있으면 예. 퍼포먼스가 크게 나요. 한우물만 파는 게 네, 좋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장기로 봤을 때도 왜냐하면 시총도 이게 조금 작아요. 3천억이 안 되거든요. 가볍네요. 예, 성우 하이텍은 3천억이 조금 넘어요. 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조금 좀 상승세였지만 계속 하방으로 좀 밀리는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배터리 각형이라든지 원통형의 액세서리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주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쪽 회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게 텐베그 같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는 한 업종으로 계속 나가는 종목들이 텐베가 되고 나옵니다. 네, 가볍고 그리고 한 우물을 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술력, 부분에서 예, 특허. 네, 인정을 예, 받을 그렇죠. 수 있고 빵 터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네, 그러면 김형우 전문가님은요? 뭐 저도 성우 하이텍을 좋게 보긴 하는데 저도 네. 이제 상신 상신 EDP 말고 성우 EDP를 하이텍 쪽이요? 상신 EDP를 골랐습니다. 아, 예, 그래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나요? 네, 저는 이제 상신 EDP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배터리 캔을 만드는 업체이고 네. 여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충분히 보장되는 회사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낮은 부분이 좀 걸리기는 하나 네. 지금 이제 주가의 위치라든지 그런 평가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상신 EDP가 더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성우 하이텍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좀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리스크를 좀 해지하기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에 지금 네. 섹터가 2차 전지 쪽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그쪽 한쪽이 강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를 주로 담당하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제 비교적 적은 그런 종목들이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저는 시장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실적이 또 1분기에 호실적이 나온 부분들이 네.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세를 좀 더 견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더 상신 EDP 쪽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근데 성화혜택의 경우에는 현대기아와 함께 또 그쪽이 숨죽여 오면서 같이 좀 내려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좀 바닥에서 좀 돌려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상승률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게 사실 결과적인 예. 얘기죠. 결국에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데 예. 성과 혜택도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 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다시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추세를 다시 돌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혜는 받을 수 있으나 그래도 저는 상신 EDP다. 퍼포먼스가 확실히 강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전문가께서 그러면 그 퍼포먼스 강력한 반등에 좀 한 표를 더해 주시는 거죠? 네, 이게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를 보더라도요. 상당한 이제 뭐 흐름이 퍼포먼스 되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시총이 낮은 좀 길게 보지만 짧게 하고 전체를 한번 줄여서 보면요. 한번 보시게 되면 예. 좀 더 줄여서 보시게 됩니다. 예, 밑에 이제 최저점부터 시작해서 한번 많이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상당히 올라갈 때는 최대한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맞아요. 수급을 보면 보통 외인이나 기관들이 이틀씩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이거래씩 계속 순환적이 많이 좀 도는 게 패턴이에요. 네. 워낙 작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보면 외인이 팔고 기관이 또 받쳐줬다고 개인이. 그러니까 이 물량이 나오더라도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찌 보면 주가의 흐름의 향방에서는 역시 수급입니다. 수급의 부분이 네. 최고 어찌 보면 주가를 땡겨 올리는데 제일 강한 효과를 놓는데 오늘도 한 3.5% 지금 장중에 3.56% 정도 올랐으니까 네. 계속 이게 향방은 저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예. 저는 많이 좀 알겠습니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성화혜택 이야기 잠깐 요거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사실 전기차의 강세는 뭐 많이 지켜봐 왔었고 네. 그런데 이제 수소 쪽이라든지 자율주행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수소나 자율주행 요쪽으로 수급 쏠리고 좀 돌아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자율주행하고 수소 관련된 건 자율주행은 좀 빨리 오죠. 왜냐하면 예. 애플카가 일단은 지금 일단은 2년 후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LG 이노텍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수많은 업체들이 자율주행 관련된 뭐 레이더나 라이다 관련된 업체부터 시작해서 열화상 측정기부터 시작 카메라하고 많이 그쪽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네. 많이 지금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자동차 상황이 거품이 좀 빠지고 있다 해야 되나? 그래요? 거품이 빠진다는 게 무슨 예. 말이냐면 실질적인 이제 변화하는 모습이 주가의 방향에서 많이 옛날처럼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단순 기대감만으로 네. 올라가는 시기가 지금 아니라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서 보면 미정시에서 예. 보면 나스닥에서 보면 뭐 자동차라든지 약간 이게 기술적 부분이 네. 들어간 종목들은 먼저 주가의 흐름을 나스닥을 주가를 먼저 흔듭니다. 예. 그게 좀 특이점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찌 보면 단단하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흐름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나 자동차는 좀 필요한 상황이고 많이 부족해요. 지금 선진국도 부족하지만 네.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신흥국가들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EN 국가지 않습니까? 네. EN 국가인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밝은데 네. 가는 길이 조금 순탄치 않은 경우도 여러 가지 원자재 수급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기적인 부분 그것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차 중에서도 역시 전기차 쪽에 강세 한 표를 더 더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상실 EDP가 일단은 다음 라운드 4강으로 진출을 하겠고요. 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됐을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시청자분들의 상신 EDP 네요. 선택은 상신 EDP 같이 네.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57% 득표하면서 4강으로 진출이 됐습니다. 네, 그럼 성우하이텍에 관련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이 가격대를 네. 세워주세요. 일단 목표가는 5,300원 다음 매물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성우하이텍도 어찌됐든 수소에 관련된 그리고 전기차 이제 배터리 케이스에 관련된 이제 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 위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아서 올라올 때마다 기다리고 있는 형님들이 많습니다. 아하. 네, 수익 실현하거나 아니면 본절에서 나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렇군요. 형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데 시간은 좀 걸릴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어쨌든 기술력은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다시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래에서 추세를 돌릴 때 거래량 터지는 그 부분을 한번 포착을 해서 추세를 한번 잡아 먹어보는 그런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상신 EDP인데 성우 하이텍에 관련해서는 5,3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3라운드 대결은 세아제강 대 포스코홀딩스 철강 종목으로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자, 3라운드 대결 여러분의 선택도 기다리고 있겠고요. 바로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 포스코홀딩스는 워낙에 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세아제강 그쵸. 요즘에 이제는 내가 대장이야 라고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네요. 예, 김혜우 전문가님 네. 둘 중에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그래도 네. 무거운 포스코홀딩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 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일단 뭐 포스코홀딩스 형님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걸로 의견을 모아졌는데, 네. 자, 그러면 세아제강은 많이 그만큼 올랐다는 건가요? 올랐던 거 떠나서 포스코에서 물건을 받아가는 게 세아제강입니다. 아, 그래서 뭐 제가 뭐 말하는 뭐 일단 갑이 일단은 먼저 포스코고 포스코 홀딩스는 좀 하는 게 포스코가 좀 하는 게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철판도 한 50% 하지만 네. 나머지 무역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런 무역적인 그러니까 홀딩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원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실제 업무는 기본 회사의 룰은 한 52% 정도고 나머지 한 38%는 무역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자재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원달러 상황이 좀 힘들 때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호실적을 좀 많이 내줍니다. 예. 생각지도 않게. 그리고 지금 뭐 조선들이 지금 계속 지금 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후판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건설 자동차 소재 같은 왜냐하면 건설도 철근이라든지 이게 배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세아제강 포스코 뭐 회사를 나누고 떠나서 그 업종 자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 업종 자체를 봤을 때는 세아제강도 나쁘지 않지만 네. 지금같이 이렇게 시장이 계속 급등락하고 좀 그 박스권에서 힘을 못 받는 장세에서는 오히려 좀 더 큰 기업에 좀 묻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풀어지면 그때 되면 작은 중소형주들 이제 철강 관련된 제강 관련된 종목에 진입하셔가지고 수익선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잠깐 네.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좀 어지럽고 흔들릴 때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으로 갖고 가는 게 어떤가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아제강 관련해서는 이 차트를 보니까 좀 급격하게 가파르게 오르긴 했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이 좀 있을까요? 네, 세아제강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시기가 이제 그 중국에서 인프라 사업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도 있다. 네. 결국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스며들었지만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때 이제 제가 세아제강을 그때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너무 많이 지금 오르지 않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올해만 거의 2배 올랐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당시 대비해서도 15%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에너지용 그 이제 강관이죠. 강관. 예, 강관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네. 미국의 이제 내수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일단 첫 번째로 했습니다. 러시아 강권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죠.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부분도 마진율에 있어서 거의 10% 이상을 남긴 부분이 있어서 꽤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실적의 서프라이즈로 이어진 부분이 이 세아제강의 엄청난 주가의 향방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북미 지역의 에너지용 강간 사업은 여전히 호황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러시아산은 다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금수 조치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산의 이제 강간 수입 금지조차도 이러한 부분들의 세아제강의 호실적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집중하는 거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 네. 리튬 호수가 정말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2차전지 쪽으로 친구는 조자예요. 네네. 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이
포스코라는 기업이 앞으로 예. 2차 전지 소재 부분에서 남겨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겠다. 아. 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예. 지금 시장에서 다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저번과 동일하게 예. 계속해서 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리튬 호수가 뭐 굉장히 좋은가 보죠? 아, 제가 엄마 찾아 산말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고개를 아르헨티나. 끄덕끄덕 네.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그게 양극재, 음극재 제가 예. 이번 지난주에 배워야 산다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냐면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 한 43% 정도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한 그 부분을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중간 무역 네. 모든 것을 담당하면서 아, 거기 리튬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니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니켈이 사실 제일 부분이 비쌉니다. 예, 차를 예. 하나 만드는데 2차 전지 들어간 니켈이 한 200만 원 정도가 지금 와, 들어가니까 비싸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부가 산업이에요. 이게 무역이 단순히 무역이라면 실제로 만드는 거지만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또 있거든요. 네. 포스코홀딩스가 개발을 한다. 아직 진행하고 있는 중 이제 한다고 이제 ING니까 이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과 계약 체결 부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코홀딩스는 꼭 가져가야 될 섹터죠. 네, 5손가락 안에 탑5 안에는 오. 가져요. 오늘 미인주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미인주죠, 예. 미인주까지 되나요? 또 진짜로 골라주시는지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효자템을 갖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를 두 분이서 모두 골라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 포스코홀딩스가 역시 시청자분들께서도 선택을 해주셨네요. 오늘은 전문가 의견과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거의 뭐 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61% 득표하면서 승기를 챙겨갔고요. 네. 다음 4강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세아제강 가격 전략을 최인호 전문가님 세워보실까요? 예, 세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러시아산이 이제 관광 수입 금지에 관련돼 있는 이제 수급이 이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더 발전되고 더 좋아질 거라는 또 생각에 또 52도 신고가도 한번 찍었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찍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종목에 단기성으로 종목을 들어갈 때는 저는 세아제강을 들어갑니다. 왜냐 힘이 좋아요. 예. 그런 것 같아 저 보여요. 지금 좋아요. 하는 들어가면 속도가 저거 3, 지금 4% 먹기 쉽게 좋고 네, 네. 일단 물량도 많기 때문에 일단 예. 들어가서 나오긴 좋지만 근데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뭐든지 리스크는 가지고 가야 되죠. 하이 네, 리스크, 그 하이 이제 리턴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기적인 걸 봤을 때는 세아제강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네. 않고 지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시장이 지금 철강 시장이라든지 관광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우리 한국 쪽에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서는 유리하다 거라고 좀 봐지기 때문에 목표가는 21만 원 잡고 가겠습니다. 오, 21만 원.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고요. 세아제강 21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번엔 리오프릭으로 한번 감싸볼까요? 의류업체 영원무역과 함께 엔터죠. SM의 대결이 이어지는 4라운드입니다. 자, 영원무역 대 SM 이렇게 맞붙었는데 그 승자가 누가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기다리고 있을게요. 심지어 영원무역하고 SM은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비교하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김영호 전문가님은 네. 어떤 걸 더 좋게 보시나요? 저는 SM입니다. SM. 네. 그때 팬이라고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나 보죠? 하셨죠? 에스파. 제 어떻게 기억하세요? 두 분이 친하신가 봐요. 아닙니다. 제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켜드리겠고요. 네. 자,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요? 근데 지금 이 두 종목이 오늘 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제 FNF 나왔지 않습니까? 예. 같이 성했지만 이 의류나 섬유 쪽이 사실은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실적이 어닝스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옷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냥 공장이 아니에요. 네. 지금 나이지리아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저 온돌라스라든지 저런 남미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어무역이라든지 이큰 한세 시럽이라든지 박림이라든지 그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요. 그래요? 그냥 한 도시락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시에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 근데 우리 반도체 공장 같은 데 가면 마치 신도시 보는 것처럼 큰 것처럼.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예. 아예 지붕에다가 태양광 시스템으로 시작해서 오. 거의 발전소 거의 전력을 거의 왜냐면 미싱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스팀 작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큰데 근데 지금 20년 전이었다면 지금 이야기를 했었으면 제가 영어무역을 선택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째 뭐 수출에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SM 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 학생들 지금 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이가 성균관대학교에서 두 곡 노래 부르러 갔다가 1시간 반 부르러 갔다 하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안 인스타에서 놔준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안 SNS에서. 놔준답니다. 예, 안 놔준답니다. 예. 가면. 그래서 그만큼 지금 핫한 게 지금 대학 축제랍니다. 그래요? 2년 동안 학생들이 축제를 못 봤으니까 얼마나 한번 보고 싶겠습니까? 지금 뭐 갈급했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이제 마스크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수익을 벌었다면 예. 지금 이제 오프라인까지 같이 한꺼번에 동반했기 때문에 실적도 또한 상당히 높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SM이 사실 너무 늦게 나왔어요. 뭐 JYP라든지 그런 것들 먼저 튀었는데 SM이 조금 늦었지만 불구하고 아무튼 오늘 좋은 오늘 상승세가 오늘 시장에서 바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아침부터 많이 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3%까지 치는 것까지 보고 나왔는데 네. 네. 아무튼 SM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도 이 동의하시나요? 네, 뭐 전혀 제가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이 그대로 동일하게. 그런데 이제 제가 예. 추가를 할 부분은 네. 이제 성장성적인 부분에 이제 디어유라는 네네네. 플랫폼도 굉장히 눈여겨 봐야 되고요. 거기 있어서 거기 이제 추후에 연결된 메타버스 예. 사업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다. 거기 이제 NFT까지 매출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좋은 또 호실적을 발간할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조금 네. 더 자세히 해주세요. 네, 네네. SM 이제 신사업 기대감까지 받고 있다 이런 코멘트까지 들어봤네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영원무역으로 갔습니다. 55% 득표를 하면서 SM을 조금 근소하게 네. 이겨내면서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영원무역이 됐네요. 아쉽네요. 영업무역이 10%나 더 가져갔는데,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골라주셨으니까 이 가격 전략도 조금 더 네. 꼼꼼하게 세워주세요. 일단 영어무역도 이제 3월달에 나왔던 종목이죠. 목표가가 그때 당시 5만 원이었는데 조정 오고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이제 이번에는 52,000원, 52,0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 고정비가 감소가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계속 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말은 실적이 계속해서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SM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이런 시장 속에서 해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엔터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실적까지 나와버리니까 오늘같이 폭발적인 그런 상승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무역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업무역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눈여겨봐도 좋을 종목이다 이런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영업무역 그래서 이 제시해주신 가격은 52,000원이고요. 올라가는 것은 SM입니다. 이렇게 바로 4강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은요, 2차 전지 쪽으로 묶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후성과 상신 EDP의 대결입니다. 자, 1라운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후성과 상신 EDP 여러분의 선택도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지금 바로 전문가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후성 대 상신 EDP입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후성이 오늘 은메달입니다. 은메달. 그렇습니까? 은메달. 은메달입니다. 오늘 미리 예고를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 4강 1라운드 대결 후성으로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잡아주셨고요. 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후성입니다. 두 분께서 다 후성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후성으로 일단 의견은 모아졌으니까 이 후성이 결승으로 진출을 하겠고, 네. 자, 그러면 상신 EDP가 조금 쓸쓸해졌는데 사실 이 종목 두 분 다 같이 골라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한번 네. 좀 감싸주시죠. 네, 한번 감싸줘야 되나요? 예. 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신 EDP도 예. 기술력이 좋은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헝가리 법인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생산량이라든지 가동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 말은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특히 하반기 이제 추가 증설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성장성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 한 가지의 그 재료를 하나 더 더했어요. 뭐죠? 후성은 이제 에어컨. 에어컨? 냉매가스 관련해서 이번 여름이 굉장히 또 덥다고 해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소위 역대급의 더위일 것이다 이런 진짜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투자 또 아이디어를 받아보면은 냉매가스가 또 많이
팔리겠구나. 일단 그런- 길게 안 보더라도 당장 단기간에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후성을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 생각지 못했던 그쪽으로 또 봐주셨는데 그러네요. 후성에 대한 강력한 의견 또 말씀을 해주셨고 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후성과 상신이 대비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시죠?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라든지 지금 이렇게 전쟁 리스크만 없다면 탄소 포집부터 시작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들 들었으면 안에 배관에 가스 있지 않습니까? 예. 세척이라든지 세정하는 가스들도 다 후성에서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에어컨 가스부터 시작해 다 하기 때문에 2차 전지하고 반도체까지 다 아우르는 섹터고 그다음에 또 탄소 중립이나 탄소 포집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성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크게 보고 있어요. 작년부터 한 시총이 한 1조 한 9천 정도 되는 시점에서도 한 계속 꾸준히 봤는데 예. 그다지 흔들림이 그다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완전 뭐 1000포인트 이상 뭐 떨어진다고 할지언정 네. 그래도 뭐 계속 안정성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작년부터 많이 올랐긴 올랐습니다. 작년부터 예. 많이 올랐지만 그 힘 자체가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이 보면 이 횡보적인 구간에서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거래량도 터지면서 또 그만 올라오고 오늘도 아까 전에 10몇 프로 올랐죠. 굉장히 올랐어요. 예. 지금 거의 예. 20% 가까이 20% 오르고 올랐죠. 있고. 예. 이 정도 그러니까 시총 이 정도 회사가 이 정도 올라가면 네. 되게 강한 소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2차 전지 반도체 2개 아우른 거. 그러니까 이번에 오는 조 바이든과의 정확한 두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두 아하. 손에.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네? 아, 나중에 해주실 얘기를 미리 해주셨는데 포스코 아직 나오지도 네. 않았어요. 요거 한 가지만 이 하나만 더 짚고 후성대 넘어갈게요. 상신 네네네. EDP였는데. 상신 EDP를 아까 전에 골라주실 상신, 때는 예. 요거는 예. 빨리 올라갈 수 있다. 2차 네, 전지로 맞습니다. 집중을 하기 때문에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속도 면에서 골라주셨고 네. 후성은 조금 안전성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맞습니다. 속도도 안전성 후성이 그만큼 안정적이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만큼 안정적인데 자 일단은 성우 일단은 가자 상신 예, 상신 EDP. EDP를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이제 주가 안정을 위해서 주에 있는 그 사주 그러니까 자사주를 14만 주를 갖다가 장내에서 취득해서 일단은 예.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리스크 없게 만드는 어쩌면 회사적인 측면도 되게 고려되는데 이 회사가 큰 회사도 아니에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시총이 스몰캡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제가 상당히 좀 높은 평가를 좀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큰 강한 포텐 터지고 10배가 나오신 종목들이 사실 있는 종목들이에요. 네. 종목이 보통 10배가 나왔다. 아까 전에 말씀 대항과 같이 순간 터지는 거 큰 재료 없이 네. 근데 콜드 체인으로 해서 그냥 저온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 기술 하나 네. 쓰지도 않지만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들은 유심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도 여러 종목 중에서 큰 종목도 대형 종목도 나오겠지만 예. 항상 숨어 있는 1인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유심히 보시면 투자하는데 우리만의 잭팟이라지 않습니까? 예. 생각지도 않은 어허. 보유분이가 5%가 있는 게 네.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잘 생각하시면서 좀 주식을 한번 보시면 네. 재미있습니다. 주식은 재밌는 거예요. 떨어지면 슬프지만 그래도 그쵸. 떨어지더라도 웃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지만 선택은 후성으로 또 네,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바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 압도적이네요. 후성이 가져갑니다. 71% 득표하면서 이 종목 역시는 의견의 여지 없이 결승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골라주셨던 만큼 최인호 전문가님 상신 EDP에 대한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상신 EDP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종목 중에서 제일 스몰캡 구간인데 예. 제가 보시면 올라갈 때 가파르게 많이 이렇게 추세가 바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파동 자체도 엠파처럼 한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당히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높은 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고점 자체도 상당히 높게 한번 올라왔고 한번 흘렀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좀 높게 좀 치는데 얼마를 치냐면 25,000원까지 저까지 위까지 봅니다. 25,000원까지. 되게 많이 맞으셨네요. 아니 왜냐면 10배라고 이야기했는데 작게 가면 3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랬는데 앞뒤는 맞아야죠. 예, 그쵸, 그쵸. 그래서 25,000원까지 정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 네, 크게 알겠습니다. 보고 한번 보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성이 올라가는데요. 상신 EDP 크게 봐주셔서 2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철강 대표 주자인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엔터업계입니다. SM의 대결이 이어지는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무게가 비슷한가요? 좀 큰 종목들끼리 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체급 차이가 나죠? 포스코 홀딩스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뭐 골라 주신 거죠, 이미? 그렇죠.
기정사실화죠. 그렇죠. 기정사실하죠. 예. 예, 그럼 잠깐 일단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는 SM으로 가겠습니다. SM으로 이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자, 엔터와 철각의 대결인데 일단은 김영우 전문가님 SM 골라주시니. 네, 물론 저도 포스코홀딩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번에 나왔을 때도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엔터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엔터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에 코리아 페스티벌도 유럽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예. 3만 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고 지금 계속해서 그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에 대한 그런 보복 심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 예. 근데 이제 티켓 파워도 지금 계속해서 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SM 같은 경우에 이제 NCT라든지 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에스파라든지 그런 대표 미소를 지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예. 네, 원래 웃는 상이라. 그리고 뭐 SM은 그만큼 뭐 넥스트 레벨로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네, SM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M 워낙에 또 게다가 지금 주가도 지금까지 많이 좀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좀 돌려놓는 흐름인 것 같은데 SM 선택해 주셨고 최현우 전문가께서는 포스코홀딩스를 강력하게 오늘 밀고 계시잖아요. 축제는 잠시입니다. 명언을 예. 준비해 주셨네요. 축제는 잠시고 예. 웃고 노는 것도 잠시예요. 예. 네, 그래서 웃고 놀다 보면 배고픈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뭐든 시간을 항상 숲을 봐야지 남을 보면 안 네. 됩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이야기도 포스코홀딩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부분이고 모든 집단 명령체에서 나오면 다 원자재부터 시작해고 나오는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예. 사실 근데 일부분을 이 오늘 이상의 월드컵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좀 어찌보면 그렇지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각인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우리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부분에도 상당히 큰 어찌 보면 기준을 하고 있고 또 철강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건설, 자동차 모든 것을 다 배관까지 다 안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조선에도 또 관련된 부분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조선이 여기 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기 시추강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조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오늘 사실은 올라간 상승폭은 작아요. 높지는 네. 않습니다. 후성에 비해서는. 근데 후성을 갑자기 후성하고 싶네요. 그렇지만 포스코 가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홀딩스다 이런 멘트 주셨습니다. 예. 이번에 엇갈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 참고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압도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이겼습니다. 75% 득표율로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 네, 그러면 SM을 골라주셨던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SM도 이제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 섹터 한창 이제 그렇습니다. 핫할 때 이제 3월에 추천을 해서 85,000원을 이미 목표가를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조정 중에 있죠. 근데 이 조정이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 생각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다시 좀 낮춰서 75,000원으로 다시 도전해서 네. 한 번 더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도전 알겠습니다. SM 75,000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포스코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승전으로 드디어 가보시죠. 네. 자, 바로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뭐 사실 둘 다 2차 전지는 엮여 있긴 하네요. 자, 후성과 포스코 홀딩스 바로 이 두 종목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자, 워낙에 또 후성과 포스코 홀딩스 좋다 오늘 많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이 이길지가 궁금해지는데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 변함없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왜냐면 후성도 진짜 괜찮은 종목이에요. 막판에 좀 왜냐면, 갈등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지금 상승폭 보면 이게 네. 왜냐면 2조 되는 이 종목 자체가 이렇게 크게 퍼포먼스 나오는 경우는 지금 요즘같이 장 안 줄 때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 네. 아까 시작할 때보다도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냥 후성하랍니다. 후성으로 예, 가십니까? 오늘 후성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박수 쳐줘야 돼요. 이 기세는 심상치가 않다. 그럼요. 박수 쳐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 후성이 네. 저희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차트를 반영하는 저희 선택입니다. 네. 자, 후성으로 최인호 전문가께서 선택을 해주셨고요.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네, 포스코 홀딩스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후성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숫자는 어쩔 수가 없다. 아, 역시 오늘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기세, 이 파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 후성을 다 골라주셨는데, 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를 응원해주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하루만. 아 근데 상당히 너무 상당한 이 상승폭 지금도 지금 장중에 17.89%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상당히 강한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는데 야 역시 시총도 금방 올라가네. 올라가니까 올라가죠. 2조 2천억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렇게 다이나믹합니다. 근데 사실은 2차 전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방송에도 했었고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꼭 5개 중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산업 쪽에 하나는 5손가락에 들어갈 종목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비분율도 상당히 중요하고 네. 보유를 해서 꼭 5개 중 하나는 가져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 일단 반도체와 아울 수 있고 또 가스 관련돼 있는 에칭가스부터 시작해서 또 세척가스 같은 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아무튼 반도체 관련된 거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전액 관련돼서는 상당히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보여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나면 이제 또 탄소 포집, 또 탄소 관련되는 관련주로서 또 같이 또 면모되기 때문에 아무튼 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성입니다. 네. 네. 근데 순간 바뀌었어요 오늘. 네. 순간 바뀌었습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님, 이 네. 후성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네네. 앞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나요? 저는 조금 조정이 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이 오늘- 와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네, 맞습니다. 뭐 오늘의 이제 저는 이렇게 사실 갑자기 올라갈 줄은 좀 몰랐어요. 저도 지금 더 올라간 거 아닌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오늘 이제 오. 바이든에 대한 그런 섹터 수급들이 테마 예. 수급들이 좀 강하게 몰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기세를 보면 전에 나왔던 저 통곡의 벽을 넘을 것 같은데요, 네, 느낌이. 맞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는 매물대 소화를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은 이제 전고점 뚫고 다시 한번 고가를 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후성을 골랐습니다. 네. 네, 그러면 후성, 네, 이렇게 좀 극적인 결과로 후성을 모두 다 골라주셨는데,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의견이신지 한번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도 같았습니다. 후성으로 가네요. 65%의 득표를 하면서 포스코홀딩스를 압도하고 후성이 네. 결국은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우승자 한번 발표해 볼까요?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후성입니다. 후성입니다. 후후! 아이고, 후후라는 말이 바로 나오네요. 자, 후성이 포스코홀딩스를 이기고 결국 우승까지 거머쥐게 됐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까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네. 세워주세요. 네, 후성 가격 전략은 제가 이제 목표가를 일단은 예. 26,000원 잡도록 하겠고요. 26,000원. 네, 저번에 이제 4월 13일에 잡아드렸던 목표가 23,000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더 높여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3,000원 넘었네요. 네, 지금 거의 좀- 4,000원 가까이 되고 네, 있죠. 맞습니다. 지금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물량을 좀 펀더멘탈 기반 삼아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저는 아침에 그냥 오늘 후성이 조금 좋았을 때 한 25,000원까지 가겠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네. 사실 그 좀 높게 보면 저 3만 원까지 보고 있어요. 오. 후성 같은 경우에는. 네. 3만 원까지요? 예, 3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한 25,000원까지도 네. 시간은 걸리겠죠.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슈적인 부분에서도 이쪽 부분이 네. 일단 섹터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25,000원까지는 무난히 올라가지 않을까. 네, 하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지금도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아, 그래요? 괜찮은 종목이에요. 예, 괜찮은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다 눌림목 때 들어가면 좋겠지만 네. 사실 뭐 내일이고 모레 되면 조금 약간은 눌리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장기간으로 보고 가거나 올 하반기까지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을 한번 보고 싶으시면 후성 같은 종목은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할 때, 그러니까 눌릴 때 눌림목이 구간이 생길 때 그때 진입하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 네. 1차 목표가는 25,000원 보고 한 2차까지 한 3만 원까지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가능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포스코까지 잡아주세요. 포스코, 예, 포스코. 간단하게 잡아주시죠. 예, 포스코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30만 원까지.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후성 김형우 전문가님이 26,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님이 1단계로 25,000원, 그리고 추후에는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30만 원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상형 월드컵은 후석이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최인호 전문가님 공방이 있으시다고요. 아, 오늘 안. 아, 오늘 김영우 아닌가요? 전문가님 김영우 아닌가요? 전문가님. 네, 제가 있습니다. 서운하실 뻔했잖아요. 괜찮습니다. 아, 네, 이거 좀 강조 효과예요. 아, 극적인 이렇게 네. 반전 효과 감사합니다. 모레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오늘장 리뷰, 자 4시부터 오늘장 리뷰와 함께, 네. 자 오늘장 같은 날에는 오늘장에는 어떠한 섹터들이 지금 강하게 갖고 이러한 섹터를 고르고 어떤 종목들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필요한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일장 수익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까지. 네. 네, 자, 오늘 오후 재밌을 4시입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늘장 리뷰 함께 보시면서 유익한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